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이야기를 아주 달달하고 쉽게 씹어먹여드리는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세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는 이 전세 제도가 사실은 우리 경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전세를 월세 안 내고 돈 모으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뜯어보면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대한 사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이 아닌 개인 간의 빚 노름판인 거죠. 문제는 이 판이 너무 커져서 한국 전세 보증금 총액이 무려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죠. 이 1,0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 폭탄이 지금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라는 뇌관과 만나 폭발 직전까지 왔습니다. 깡통 전세, 빌라 왕, 전세 사기. 뉴스에서 매일 보는 이 단어들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굉음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집주인은 갭 투자로 돈 벌고 세입자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에 안심했죠. 하지만 파티는 끝났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 집을 사줄 다음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피 같은 전세금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뼛속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경제학? 걱정 마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찔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도대체 왜 한국에만 이런 제도가 생긴 걸까요? 1970년대 고도성장기로 가봅시다. 당시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서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현금이 급했죠. 이때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아 융통했고 세입자는 월세를 아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사적 금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아파트 공화국의 탄생입니다. 정부는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 건설사를 밀어줬고 사람들은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불패 신화를 믿게 됐죠. 집값이 오르니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또 집을 사고 세입자는 전세 살며 돈 모아 집을 샀습니다. 전세는 부동산 상승기의 완벽한 치트키였습니다. 하지만 이 치트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었죠.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공포의 깡통 전세입니다. 과거엔 일부 지역 문제였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미친 듯한 집값 폭등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갭 투자가 있었죠.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까지 오르니 내 돈 10%만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갭 투자에 뛰어들었고 빌라왕 같은 기형적인 괴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집 수백 채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빈털터리였던 겁니다. 이 광기를 부추긴 건 역대급 저금리였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세입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비싼 전세로 들어갔고 집주인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모두가 이 파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닥치자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니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게 된 거죠. 수요가 사라지니 가격이 폭락하고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것이 역전세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예전 전세금만큼 못 받으니 집주인이 자기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갭 투자자들은 수십 채의 집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터지니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배째라 하고 파산하거나 야반도주하는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겁니다. 이 피해는 오롯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세입자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더 무서운 괴물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세계 신기록 수준입니다. 이게 부동산, 특히 전세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하고도 끔찍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갈 때 내 보증금을 돌려막게 해줄 다음 타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안 태어나고 인구가 줄어들면 이 다음 타자가 사라집니다. 집을 사줄 사람도 전세 들어올 사람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방 소도시에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전세는커녕 월세도 안 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수도권으로, 서울 외곽으로 점점 번져올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앞에서는 그 어떤 불패 신화도 무너집니다. 게다가 지금 2030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취업은 어렵고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비쌉니다. 이들이 비싼 전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결국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전세 제도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 합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받아줄 젊은 층은 없고 전세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더 빨리 주는 최악의 미스매칭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세 폭탄이 터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준 은행,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까지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이미 HUG의 고가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HUG가 무너지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세가 갭 투자자들의 빚잔치 뒷수습에 쓰이는 거죠. 은행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전세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기업 대출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돈맥경화가 옵니다. 제2의 금융위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내수 경제도 박살납니다.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한국인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는 감소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대가가 너무나 혹독한 거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인구 소멸과 경제 붕괴가 맞물려 국가 소멸로 가는 겁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만 남은 기형적인 나라, 청년은 없고 노인만 가득한 활력 없는 나라. 이게 우리가 마주할 머지않은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붕괴는 그 암울한 미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 채를 가진 빌라왕이 죽거나 구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전세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집주인이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집을 경매로 넘길 권한도 애매해지는 최악의 법적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전세보증보험 들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시나요? 천만에요. HUG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위변제액이 조 단위를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금을 누가 주나요? 국가가 막아주겠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스템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은 어차피 사고 나면 HUG가 갚아주겠지라며 무리하게 투자하고 은행은 보증서 있으니까 떼일 일 없다며 묻지마 대출을 해줍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그 폭탄 돌리기의 끝에는 항상 힘없는 서민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20%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집주인의 절반 이상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파산 상태에 빠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3천조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국가 경제의 대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은행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은 사실상 집주인의 신용이 아니라 집값을 보고 빌려준 돈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담보가치가 사라집니다. 은행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 은행은 돈줄을 죄기 시작합니다. 기업도 돈을 못 빌리고 자영업자도 대출이 막히는 돈맥경화가 실물 경제를 덮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버블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도 일본 따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것, 바로 전세 때문입니다. 일본은 집값이 떨어져도 집주인만 망했지만 한국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반 자살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 속도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지만 우리는 LTE급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줄 인구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받아줄 바닥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상향을 외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후 도심 외곽부터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소도시, 구도심 빌라촌이 딱 그 모습입니다. 아키아 뱅크가 생길 정도로 빈집이 사회 문제가 된 일본. 머지않아 서울의 낡은 빌라촌이나 외곽 아파트에도 전세 구함 대신 공짜로 살아주세요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에 몰빵한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주식, 채권 등으로 자산이 분산돼 있지만 우리는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집값이 무너지면 노후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전세 제도의 붕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설마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겠어? 물론 핵심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겁니다. 사람이 몰리는 극소수의 지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슬럼화되는 현상. 그 과정에서 전세 제도는 소멸하거나 초고가 아파트만의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될 것입니다. 서민의 사다리는 끊어지는 거죠. 자, 겁만 주고 끝내면 제대로 된 경제 채널이 아니겠죠. 이 난세 속에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딱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살고 계신 분들 메모장 켜세요. 이거 모르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전세가율 70% 룰을 기억하세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는 집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집값이 30%만 떨어져도 내 돈을 못 돌려받는 깡통이 됩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려우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보다 유난히 전세가 비싸다면 100% 함정입니다. 둘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국세를 안 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국세청이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계약 전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며 안 보여준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집에서 나오세요. 셋째, 특약사항을 무기로 쓰세요.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중개사가 에이, 설마 안 되겠어요? 라고 해도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넣으셔야 합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말만 100% 믿지 마세요. 일부 악성 중개사들은 집주인과 한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 금방 나가요. 집주인이 부자라 안전해요.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하는 날 매번 직접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부지런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는 전세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월세나 반전세로 갈아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깝다고요?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보증금을 최소화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 난세의 생존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LH나 SH가 집주인인 집은 적어도 보증금 떼일 걱정은 없습니다. 경쟁률이 높고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세요. 정부가 곧 돈입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발품을 파는 만큼 내 자산은 안전해집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 경제 고속 성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인구 소멸과 맞물려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이제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연착륙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폐혈증으로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은 사는 바위인 것이 아니라 산을 입인 곳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통하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전세 대박, 갭 투자 대박의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 꿈은 이제 악몽이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전세 제도와 국가 소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무서우셨나요? 하지만 공포는 대비하면 용기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매뉴얼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 고구마는 언제나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진짜 못 받나요? 에 대한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내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해두셔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아참, 영상 다 보시고 나는 집 없으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경제를 알면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흐름을 타는 멋진 서퍼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쿠키 영상 오늘 꿀팁 하나 더.
등기부등본 볼 때 을구를 유심히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내 전입신고 날짜보다 빠르면 절대 계약 금지. 하루 차이로 내 순위가 밀려서 돈 다 날립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거 모르면 당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에 전세 구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추가 팁아,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부24 앱이나 전화천 381호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엄한 사람한테 돈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게 궁금하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고구마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답니다. 소통하는 채널,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경제 한파도 매섭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대비한다면 이 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통장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든든한 경제친구 고구마가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하지만 여전히 쉽고 친절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지식을 쉽게 배우자. 지금까지 고구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